주말 잘 보내셨어요? 생방송 행복발견 오늘 4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는요,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를 했던 대로 KBS 대구방송총국 개국특집 나눔과 건강 이야기를 꾸며봤죠. 맞아요. 오늘은요, 첫 번째 이야기로요, 자신의 재능을 이웃을 위해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손주미 아나운서, 네. 그 아프리카 빈민 지역에서요, 네. 그 의료봉사하는 의사들에게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봉사활동을 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나의 기쁨이다. 뭐 이렇게. 뭐 비슷하긴 한데요. 네. 나의 재능을 돈을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합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생각이 남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대답이 나오다니.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곳에 쓴다면 아마 그 재능이 한층 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선 리포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재능 기부자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나눔과 기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돈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로 기부를 하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기부가 있으니 바로 재능 기부, 변화하는 나눔과 기부,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가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가 아파요. 이 아프고 돈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러게요.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귀여워요. 착한 치과로 오세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지역의 한 센터. 아직 문 연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벌써부터 소문이 난 걸까요? 이른 시간부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친구가 치과 치료 받으러 왔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제가 저소득층인데 무료 진료라고 해서 왔습니다. 착한 치과는 아무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다문화 가정, 그다음 북한 이주민, 또 외국 근로자분들, 또 외국에서 임시적으로 오신 분들, 그다음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등 이런 분들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착한 병원, 시설도 착합니다. 깨끗한 내부에 치료에 꼭 필요한 기계들, 그리고 엑스레이까지 일반 병원 시설 못지않게 잘 갖춰져 저희가 있습니다. 다 기부를 받았어요. 치과에서 쓰는 유닛 체어랑 저쪽에 이제 파노라마 사진 촬영 장비랑 그다음에 치근단 촬영 장비도 있고 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시설은 이만하면 합격,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이가 많이 썩어 있으시네요. 왜 그동안 치료를 못 받으셨어요? 한국에 많이 비싸요. 아, 많이 비싸서. 그렇죠. 병원비 부담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여기 직원이세요?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계신 여러 원장님들 중에 한 분이 일단 이 착한 치과를 YWCA에서 CA에 만들어 보자라고 의견을 내셨고, 그래서 다른 원장님들이 흔쾌히 응하셔서 화요일과 목요일 다른 원장님들과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봉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게다가 손님 많은 평일의 봉사활동, 따뜻한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작은 기적입니다. 일반 병원과 별 다름없이 똑같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 치료받고 불편한 곳은 없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다음에 또 오셔서 계속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하루 진료가 끝나도 선생님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부족한 재료들을 미리 체크해서 다음 진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착한 치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갖춘다고 갖췄지만 아직까지 이런 치과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게 감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이 만연한 캠퍼스. 바쁘게 오가는 학생들 가운데 특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이 있었으니
평범한 휠체어가 아닙니다. 힘들이지 않아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전동 휠체어인데요. 갑자기 모여든 학생들 휠체어를 이리저리 만지는가 싶더니 급기야 대신 앉아버리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지금 자기 거 뺏겼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달라고 해야지. 아 그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이 휠체어 전동 장치를 만든 친구들이에요. 아니 만든 사람들? 예. 학생들이 전동 휠체어를 만들었다고요? 이야. 네, 이곳이 전동 휠체어가 탄생한 연구실인데요. 교수님까지 합세해서 휠체어에 대해 열띤 토론이 한창입니다. 개선해가지고 완전히 다시 실제 사용. 자동차를 연구하던 이들이 어떻게 전동 휠체어를 개발하게 됐을까요? 여기 또 보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 휠체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서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 번째 만든 휠체어고요. 이것은 이제 그 기능을 많이 개선해서 만든 세 번째 만든 휠체어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전동 휠체어는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보통 휠체어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비밀은 이 상자에 있습니다. 어떤 휠체어든 이 상자만 달면 전동 휠체어가 된다고 합니다. 총 제작비 330만 원, 수수하지만 성능은 수백만 원이 넘는 비싼 전동 휠체어 못지 않습니다. 대단하네요. 휠체어를 만들 생각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전에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목욕 봉사나 아니면 저희 일반적인 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였지만 저희는 공대생이고 이런 재능을 기부하고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저희가 전동 휠체어라는 게 무겁고 좀 비싼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쪽으로 알아보면서 탈부착이 쉽고 이동이 편하게 총 제작비 30만 원의 전동 휠체어 개발은 작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요. 학생과 교수님이 방학도 반납하고 제작에 몰두한 결과 결국 지난달 완성하게 됐습니다. 자작자동차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한 학생들의 경험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아우, 재주가 많네요. 네, 전동 휠체어는 현재 지역의 한 병원에 기부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쓰임새가 많은 곳이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휠체어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데요. 전동 휠체어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네, 휠체어 탄 분들의 난코스, 오르막길도 문제 없고요. 이야. 이 전동 휠체어를요 직접 사용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근데 덩치 크신 분들이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휠체어를 밀면 어깨가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손 놓고 그냥 갈 수 있어서 참 편리하고 좋네요. 학생들과 교수님은 이곳을 수시로 방문해 전문가들의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네, 바로 의견이 나오는데요. 우리 현장에 와서 이런 의견은 더 좋은 전동 휠체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가진 계획으로는 이제 현재 휠체어도 지금 완성된 상태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저희 팀원들과 이제 개발해서 좀 더 보완을 해 나가고, 또한 이제 침상에서 이제 병원에서 침상에서 이제 환자분 옮기는데 또 힘들다는 또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또 개선한 또 새로운 제품들을 저희가 또 이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열심히 개발해서 이제 또 병원이나 이런 쪽에 이제 힘드신 분들한테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 재능 기부 꼭 필요한 일이죠. 기부하는 사람들의 뿌듯함도 배가 됩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와, 이 공대생들이 만든 전동 휠체어부터 의사 선생님들의 치과 치료까지 정말 꼭 필요하면서도 대단한 일들이에요. 박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자기의 기술로요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 이익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남을 돕는 데 쓴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돈으로 하는 기부보다도요 훨씬 또 뜻깊고 의미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참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재능 기부라는 게 좀 하고 싶어도 나는 재능이 없어서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게요. 아닙니다. 이 재능 기부는요 꼭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누구나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들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의 재능 기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지역의 한 복지관. 싱싱 재봉틀이 신나게 돌아가는 이곳.
대체 뭐 하는 분들이실까요? 혹시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는 사랑제공들 봉사단입니다. 바느질에 자신 있는 주부들이 모여 만든 재봉틀 봉사단. 대내적 오리부터 수의까지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선물이 다 이분들의 솜씨였다는데요. 아니 여기는요 다들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만드는 중이세요? 지금 저희가 캄보디아 아이들한테 보낼 가방을 300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나가야 되니까 지금 굉장히 바빠요. 300개! 네, 이게 바로 캄보디아로 갈 책가방입니다. 와, 예쁘네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선물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 나라에는 기후 조건이 아마 많이 덥고 또 비도 오고 소나기도 맞을 염려도 있고 이래서 학생들이 메고 다니다가 이제 소지 안에 있는 물건이 비를 맞지 않게 그는 또 소재를 선택했고 또 다니다가 힘들면 나무에도 걸쳐 놓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간편하게 가볍고 편리하게 또 최신 또 디자인을 또 연구해서 저도 재능 기부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책가방 모델 어떻습니까? 잘 어울리던데요? 네, 재봉틀 봉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건 바로 문승연 씨의 노력 덕분인데요. 문승연 씨에게 닥친 시련은 재능 기부를 하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90년도에 암 선고를 받고 삶을 포기했다가 제가 한복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취미로 배우는 그 한복이 제가 해보니까 또 너무 좋아서 이웃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배우는 지식을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저도 봉사를 하겠다, 저도 봉사를 하겠다고 이 제자분들이 모두 30대부터 60대, 70대 제자분들이세요. 와. 그런 분들이 같이 동참하자고 해서 여기까지 봉사활동 하게 됐어요. 재봉틀 달인만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정숙 씨의 담당은 가위질입니다. 스스로 할 일을 찾았다는데요. 예쁘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즐겁게 사용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저희들 기뻐요. 이렇게 가방 같은 거 만들어가 이래 좀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네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 갖고 다니고 보면 굉장히 즐거워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능 기부, 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거기 학생 담벼락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칠하는 학생, 낙서를 하는가 했더니 바로 그 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근데 학교에 이 원래 무슨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학교 다목적실 엄청 허름하고 칙칙했었는데 우리 동아리가 이쁘게 꾸몄습니다. 동아리요? 네. 무슨 동아리요? 공공미술 동아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귀여워요. 학생들 못지않게 이름도 참 예쁘죠? 네. 솜씨도요 고흐 못지 않습니다. 섬세한 터치에 원작을 능가하는 색감까지 동아리의 노력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개성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학교 간판도 무지갯빛이 됐습니다. 저희 공공미술 동아리는 서로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구성되어 있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하면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뭐라는 걸까요? 센터에 가는 만큼 시안을 좀 어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발랄하게 했던 것대로 하면 안 되고 복지센터니까 노인들 주제. 그동안 학교에서만 활동해온 무궁화 동아리, 올해부터 지역사회를 꾸미는 일에 나섰습니다. 미술 좋아하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미술을 활동을 할지 상의를 하다가 이제 학교를 꾸미고 우리 학생들이 재능을 이제 기부하면 학교가 이제 더 예뻐지고 공간이 학생들의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랑 의논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작업할 공간은 지역의 한 노인복지관. 저기 회색 벽 보이십니까? 저 벽을 예쁘게 꾸며야 하는데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학교 밖에서 처음 하는 작업이라 긴장도 될 텐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라 그런지 아이들은 오히려 활기가 넘칩니다. 진짜 니 닮았다. 진짜.
오늘 작업을 위해 미대생 멘토들도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함께 활동했다는데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많이 뭐 쓰레기 줍고 그런 봉사를 진짜 했었는데 이제 애들은 자기 뭐 하고 싶은 이런 것도 해보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나중에 더 좋을 것 같네요. 좋은 자리니만큼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회색의 벽에 숲이 그려지고 예쁜 나무도 생겼습니다. 가족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과연 어떤 작품이 완성됐을까요? 우와, 정말 멋진 그림이 완성됐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꿈은 또 뭔지 궁금한데요. 제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 꿈인데 제가 선생님이 된다면 제가 가르치는 애들과 그림 그리기, 색종이 접기를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제가 가르치는 애들과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일 한 가지쯤은 있습니다. 그냥 묵혀두지 말고 남을 위해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쓰면 쓸수록 나도 커지고 다른 사람의 삶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재능 기부가 말이 좀 거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봉틀을 잘 쓰는 것도요, 또 가위질을 잘 하는 것도 모두 훌륭한 재능 기부입니다. 대곡중학교 학생들처럼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 봉사활동이 참 해볼 만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아나운서들도 사실은 좀 목소리가 괜찮잖아요. 네.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재능 기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네, 재능 기부 신청은요,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각 구나 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시면요, 재능 기부를 비롯한 자원봉사 정보와 또 내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 교육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나는 가진 재능이 없어 이렇게 볼매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곳에 찾아가 보시면 내가 어떤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지 제대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 리포터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오늘 20일부터요, 대구 자원봉사 주간입니다. 네. 20일부터 27일까지요, 대구 전역에서 뭐 학생, 주부, 어르신 단체 등 이 다양한 계층의 릴레이 자원봉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대구시청 시민봉사과나 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KBS 대구방송 천국 개국특집 나눔과 건강이야기 내일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눴는데도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눔과 건강 이야기 제2탄 내일 소식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주문 씨를 아주 귀하게